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쭉 스크롤로 오른쪽 끝에서 옮겨 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빠뜨렸다. 이 탭 내야 되겠죠, 탭. 탭 내고 그 다음 이제 상단 가공을 해야 되네요. 이 부분 빠졌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참고로 Alt T 일단은 툴패스로 숨겨 놓고요. 자, 탭핑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 탭 가공을 합니다. 탭. 자, 탭 가공을 하는데 잠깐 좀 설명 좀 조금 할게요. 자, 그러면 토면을 좀 보면 M6이라고 돼 있어요. M6. 그래서 골지름이 얘가 6파이고요. 그 다음에 안지름은 그래서 피치를 빼면 얘가 5파입니다. 5파이. 자, 그러면 탭핑 가공을 하면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센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찌름만큼 드릴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따기, 보호 제거, 살아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탭핑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는 센터 작업하고, 그래서 드릴링하고 못따기 작업하고 탭하고 순서대로 4번씩 했는데 자동으로 한 번에 얘를 4개를 한 번에 쫙 생성이 가능해요. 탭은 앞에서 봤으니까 요거로 한 번에 생성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자동으로 탭이 한 번에 생성이 되려면 그때 호칭 지름을 이용해야 돼요. 요걸 쓰면 안 돼요. 얘를 선택을 하면 M6 탭이 아니고요. M5 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골지름이어야 돼요. 근데 골지름이 원이 아니고 호잖아요. 호면 또 안 됩니다. 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호를 원으로 만드는 명령이 자동 닫기가 있어요. 자, 트림 쪽에 보면 트림 자르기 확장이어서 보면 삼각형 클릭해서 원호 닫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그 다음 완료 엔터 하시면 원으로 자동으로 닫혀져요.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은 자동 탭핑 공정이 생성할 때는 항상 대상이 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은 어떻게 하냐면 자, 가공 경로에 보면 원호 가공 안에 쭉 내려와서 원호 가공 안에 해서 자동 드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드릴 가공. 자, 자동 드릴 가공에 들어가서 대상을 선택을 할 때 해서 도용 요소를 선택해 줘야 되고요. 이거는 도용 요소. 그래서 골지름이 6인 이 원을 2개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거는 꼭 6파이 원을 잡아야 돼요. M6이면. 안찌름 잡으면, 그래서 자동으로 M5가 만들어져요. M6이 탭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골지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확인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을 여줄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공구는 예를 들어서 4개 공정으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정 4개를 선택한다면 먼저 첫 번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 센터 드릴 가지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요거 말고요. 어디 갔나? 자, 일단은 4개 공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1차로 이 센터 드릴 가지고 해서 살짝 자립하기를 했다고 보고요. 1차 작업. 그 다음에 2차 드릴 공구 가지고 해서 드릴 공구 가지고 해서 안 찌른 만큼 해서 6.5파이로 드릴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요거 못따기 작업해야 되죠. 그래서 못따기 90도로 못따기 살짝 작업을 합니다. 탭에도 못따기가 있고요. 못따기 작업을 하고 버더 제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탭 공구 가지고 자 여기 탭 공구 가지고 나사산을 내면 돼. 이렇게 4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자, 못따기 가공을 분리 생성을 해줘야 돼요. 못따기를 분리 생성을 하면 4개 공정이 만들어져요. 4개 공정. 근데 주로 이제 여기는 재질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못따기 스포트를 하면서 스포트를 90도짜리로 스포트 하면서 못따기를 감안하고 그래서 먼저 자리를 크게 팝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링 하고요. 태핑해서 공정을 하나를 줄이는 방법도 현장에서 많이 써요. 자, 그럴 때는 1차는 저기 보면 예를 들어서 NC 드릴 여기 보면 스포팅하는 NC 드릴이 있습니다. 요 각도는 90도짜리 120도도 있는데요. 90도짜리 가지고 요거 가지고 1차 센터 요걸로 센터 작업도 해요. 대신 이제 못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직경 큰 굴에서 1차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드릴링 하고요. 그 다음에 3차는 탭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 하나를 빼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4개 공정은 이거를 분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세 번째 거를 3개 공정으로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스포트릴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릴에서 못따기를 감안해서 깊이를 추가 방법을 쓰겠어요. 그러면 얘를 쓰면 공정이 3개, 얘를 쓰면 공정이 4개예요. 네, 3개로 가겠습니다. 그때 스포트릴의 크기는 여기가 M6이니까 M6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서 마침 자 스포트릴 기본 공구 선택을 체크를 하면 그리기 조건에 들어가서 안함 그 다음에 스포트릴만 체크하면요 스폿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5, 10, 15, 20, 25가 있네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일단은 M6이니까 6보다는 크면 돼요. 만약에 M10이다 하면요 한 15짜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M6이니까 5는 쓸 수가 없어요. 못따기 되면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작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M6은 10, 15, 20, 25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15짜리를 써볼게요. 좀 큰 거로. 자, 그 다음에 아니다. 큰 걸 하면 안 되겠다. 네, 뒤에 부딪힐 수가 있겠다. 못따기도 해야 되니까 10으로 하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수포 작업을 하면서
스포팅 할 때 가공 깊이는 얼마로 하냐면요. 그래서 -2 살짝만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의 종류는 최종은 탭핑 가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삭 형태가 드릴로 돼 있는데요. 삼각형 클릭해서 탭으로 바꿔주면 돼요. 난 정밀 탭을 내겠습니다. RH 오른 나사, LH 왼 나사요. RH 오른 나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릴은 10으로 하고 깊이는 -2. 그 다음에 스포트릴의 작업에 깊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못따기는 얼마로 하냐? 여기는 따로 치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원본 파일에서는 여기 있는 못따기 값 따로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보면 여기는 주석문에 대한 부분도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고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0.5 정도 줄게요. 못따기는 0.5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0.5가 여기에서 자동으로 추가돼서 깊이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공정이 그래서 하나가 줄어요. 이걸로 하면 이거 따로 요거 따로 생성이 돼요. 4개 공정이 됩니다. 추가 3개로 할게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고요. 안전높이 체크를 하고요. 처음과 마지막 절대값 50. 점프는 여기서 이송은요. 알전 높이 Z5. 재료 상단은 재료고요. 가공 깊이는 얼마죠? 탭하는 부분의 위치가 두께가 얘가 10mm예요. 10mm. 두께가 10입니다. 그러면 가공 깊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참고로 이거는 드릴링이에요. 그냥 날급 보정으로 갈게요. 날급 보정. 추가 깊이는 1mm를 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공 깊이는 두께만큼 -10을 써도 돼요. 이럴 때. 날급 보정을 해서 추가 깊이 1mm 줬고 뾰족한 부분은 드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탭에 보면 선행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선행 드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선행 드릴을 체크해주고 그때 이제 선행 드릴의 직경은 몇으로 하냐 하면요. 그래서 5파이 드릴로 해야 돼요. M6이니까. 그래서 5를 써주면 돼요. 5. 그래서 그 다음에 검색 시 사용될 직경의 정분값이 있는데요. 추가는 따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큰 값을 써주면 돼요. 0 또는 10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거는 언제 쓰냐? 예를 들어서 탭이 아니고요. 드릴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도면상에서 홀을 뚫는데 드릴링을 하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이 드릴링 하는 이 홀의 크기가 가정을 합니다. 여기 홀이 파이로 직경이 예를 들어서 33파이예요. 홀을 33파이로 작업하는데 34파이로 한 번에 뚫는다.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럼 나는 가정에서 조그맣게 홀 10파이로 1차 한번 뚫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크게 뚫고요. 자, 이번에는 가정에서 20파이로 홀을 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서 30파이로 뚫고 마지막에는 30파이로 홀을 이렇게 안쪽에서 넓히면서 내가 홀을 뚫겠다고 하면 자동 드릴에서 최종은 원이 33으로 선택이 되면 얘는 자동 선택이 되고요. 그럼 나는 10파이 작업하고 그 다음에 20, 30은 자동으로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해서 최소 크기를 10으로 줍니다. 최소 크기를 10으로 주고요. 여기다 10.
그 다음에 검색에다가 어떻게 해요? 33 이 사이에 들어갈 거. 그래서 10씩 정분되면 돼요. 정분값에 10을 주면 그러면 33의 다음에 20이죠. 10 정분되면 20파이. 그 다음에 30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해서 정분값에 5라고 주면 어떻게 해요? 10 다음에 15 그 다음에 20 25 그 다음에 30 35는 이 범위 벗어나니까 이렇게 요게 더 추가가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20을 주면 정분값에다가 20을 주면 먼저 10이 나오고요. 10에 20 정분되면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 정분되면 50인데 최종이 여기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정분값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탭을 여러 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값을 넣으면요. 그래서 드릴은 5파이가 만들어져요. 선행드릴. 탭 앞에 만들어주는 게 선행드릴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면 한 개 공정에서 자동으로 작업은 한 번에 자동 드릴 하나를 썼지만은 공정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못따기까지 그거를 했다, 추가 안 하고 못따기 했다면, 그래서 공정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번 공정에 들어가니까,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가 제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2 줬거든요. 그래서 못따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5가 자동으로 수정되면서 추가됩니다. 0.5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못따기는 홀 반경 기준에서 못따기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들어가요. 2에서 추가가 된 거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팩 드릴, 이거는 드릴링이에요. 공구 보니까 5파이 드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깊이는 마이너스 10 돼 있죠. 근데 마이너스 10 돼 있는데 R급 보정이 실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R급 보정, 요건 좀 수정해야 돼요. 추가 깊이 1mm. 그래서 드릴링은 요걸 수정해 주시고 재생성. 그 다음 마지막에 탭을 들어가면 해서 공구는 M6. 근데 공구 번호가 26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구는 좀 수정해 줘야 되겠죠. 여긴 100. 자동 드릴로 선택한 거는 얘가 초기화를 앞에 초기화란다. 그 공구 번호 불러오는 순서대로 재부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부여 돼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건 자동으로 안 바뀌어서 좀 수정해 줄 거예요. 공구 번호는. 그래서 탭도 날급 보정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좀 여유 있게 3 정도로 할게요. 적용 사이클도 보겠습니다. 절사 파라미터에서 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번부터 요거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를. 그래서 1, 2, 3, 4, 5, 6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16, 20, 100 이렇게 돼 있네요. 20은 이거 아까 용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7번으로 바꿀 겁니다. 16번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수정 마무리해서 7. 길이 보정도 7이어야 돼요. 기름 보정은 해서 안 나옵니다. 드릴링은. 그래서 뭐가 돼 있든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팩 드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5파이 드릴이 그래서 100번으로 돼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수정. 참고로 앞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작업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정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만 7번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8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꾸면 내가 드릴은 8번 작업에서 공구 가지고 공구번호 8번에서 드릴링 하는데 여기서 수정도 가능한데 마지막에 이걸 다시 재선택 안 해놓으면 그래서 드릴 작업할 때 택 공구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종종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가공 조건에 가서 여기서 수정하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속성 마무리해서 그러면 8번까지 썼으면 얘는 이제 9번 쓰면 되겠네요. 회전수는 제가 한 300을 여쭤볼게요. 피치가 1.0이니까 이성도 3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생성만 하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전부 선택해서 이것만 빼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업이 끝나면 센터 작업하고 드릴링하고 탭핑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네. 플레이. 그래서 센터 찍고 드릴링하고 탭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찍을 때 요게 못따기를 감안해서 깊이를 작업해요. 3.5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이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요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STL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확장자는 STL이고요. 이름은 그대로 창닫고요. 자, 이제 그룹은 얘가 바탕그룹이었어요. 가공 경로 그룹을 끝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은 bottom bottom 못따기를 건너뛰네. 바깥에 외곽 사각 못따기를 해주는 것을 필요하는데 요거는 레벨은 굳이 필요 없었네. 못따기 추가해줄게요. 요거 외곽 돌려주는 거. 깜빡했네요. 그거는 레벨을 굳이 복사 안 해도 됐네요. 형상이 복잡한 게 없어서. 자, 윤곽 가공. 여기 라인을 잡고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공구는 앞에서 만든 스포트릴 있어요. 7번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서 윤곽 가공 형태에서 투니 못따기. 이거 뭐 공구가 얘야? 잘못 선택했나? 빼촉한 게 맞는데? 이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네. 자, 너비 값이 못따기 값입니다. 0.3. 날카로운 부분은 C 0.3으로 하고요. 요거를
컴퓨터를 해놓겠어요. 보정. 그 다음에 여기는 1mm로 줄게요. 깊이 가공은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고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공구는 뾰족하게 맞는데 뾰족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외곽을 쭉 한 바퀴 돌고 진입 뽑기가 안 돼 있네요. 직선에 60%만 줄게요. 이제 제대로 표현되네. 이게 잘 안 나와 있었는데 일단은 너비는 0.5, 도피 날 것 없애선 1mm. 다시 결과만 보겠습니다. 오이 가공 못따기까지 저장을 다시 할게요. STL 못따기가 빠져서 여기 살짝 C 0.3으로 못따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긴 있으니까 저장 다시 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키는데 덮어쓰기 할게요. 자, 그룹은 이제 탑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죠. 버튼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밀링 가공경 죄송해요.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탑 만들고요. 이 탑은 버튼 그룹 아래 속해 있는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버튼 쪽에서 놓으면 뒤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탑 그룹 같은 위치에다가 아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상단 가공이니까 마우스 왼쪽을 레벨 클릭한 다음에 요번엔 30번 선택을 하고요. 작업화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해놓고 확인합니다. 자, 1차 이제 사각 보스만 작업을 하면 돼요. 바깥에. 자, 체인으로 요걸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요게 정면에 보면 크게 또 못따기가 있었네요. 못따기 값이 얼마인지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 치수가. 안 나와 있네. 못따기 값이 1이네, C1. 여기는 좀 크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중에 C1로 못따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체인으로 요게 기준 사각 작업하고 바깥에 날려주려면, 사각 보스로 만들려면 요걸 지워줘야 돼요. 요걸 안 지우면 윤곽 가공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윤곽 가공에 체인으로 얘를 선택을 하면 한 번에 안 잡혀요. 요거 안 지우면 분기점이 있어서 여러 번 다 일일이 클릭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체인 종료 확인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잡기 편하기 위해서 미리 제거 삭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먼저 치워놓고요. 엔터. 그리고 이제 윤곽으로 바깥에 돌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큼 가공하냐? 여기. 상단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10mm 보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깥에 20mm를 가공합니다. 20mm. 윤곽의 측면 가공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이나믹을 써볼게요. 앞에 윤곽을 좀 상단은 많이 썼는데 이번엔 이제 여기는 다이나믹을 쓰겠습니다. 다이나믹.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이나믹 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윤곽. 여기서는 다이나믹 윤곽에 들어가서요. 가공 영역 하살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 잡고요. 시계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확인한 다음에 가공의 종류는 다이나믹 윤곽인데 다이나믹 밀 안에 파는 거 영역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 도는 거 펄밀, 블렌드 밀도 있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여기 펄밀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블렌드 밀은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다이나믹 윤곽. 공구는 앞에서 사용했던 88 엔드밀 그대로 쓸게요. 2번이 황삭이고요. 자, 절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자, 일단은 여기는 기본값으로 좀 가고요. 이따가 수정할게요. 척벽은 살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척벽. 윤곽벽이 있습니다. 벽. 자, 이 벽의 두께량은 얼마로 하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요? 50에서 30 빼면 20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10mm에 10mm. 근데 여기는 좀 넓어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75에서 40을 빼면 그러면 35고요. 자, 요게 부분은 이제 벽이 좀 두껍죠. 35 나누기 2 하면 17.5가 되나요? 17 계산해 볼까요? 35 나누기 2 17.5 넓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여기에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체크를 하고요. 이속 높이 절대값 10, 진입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은 제로로 하고요. 가공 깊이는 해서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절삭률은 첫 번째 거로 온으로 하고요. 자, 이제 앞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공구에 대한 절삭 조건 회전수 5000에 3000이고요. 자, 요게는 다이나믹은 조금 더 RPM은 더 높일게요. 그래서 8000 정도 주겠습니다. RPM은 조금 더 높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은 왼쪽 그대로 들어오고요. 길이 보정도 날 것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 간격, 툴패스 사이 간격은 25%라고 되어 있어요. 공구 직경이 25% 2mm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주면 그래서 0.8mm가 됩니다. 요거는 퍼센트는 가공 간격 이 값이고요. 여기 있는 퍼센트는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를 정의하면 가공 간격 값이 나와요. 아니면 난 가공 간격은 1.5mm로 하겠다. 직접 1.5를 주면 1.5는 8에 대한 1.5는 18.75%가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20%로 갈게요. 그 다음에 최소 반경 코너 해서 이렇게 돌도 작업할 때 여기에서 R 값입니다. 10%는 0.8R입니다.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모션 크기에서 공구가 드는 높이가 0.25.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점프해서 갈 때는 공구가 들려서 가는 높이가 되고요. 그때 갈 때 피드는 빠르게 가면 돼요. 8,000. 피드 8,000으로 빠르게 들려서 가겠습니다. 측면 가공 여유는 0.2. 그 다음에 바닥 가공 여유는 0.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풀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가공을 할 건데요. 모의 가공 앞에서 STL로 저장해 놓은 걸 뒤집어 놔야지만 이제 모의 가공을 해서 탑 그룹의 작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또는 그래픽 뷰의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자, 이동의 STL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의 STL 이동에 들어가서 먼저 앞에서 작업했던 게 이거요. 그리고 열기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쉐이딩으로 보이면 Alt-S 와이어프레임 보기 Alt-S에서 쉐이딩 보기 이거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뒤집는 거는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올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우측면이에요.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바꿔 놓고요. 그래서 이동의 회전 회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는 0,0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180도로 뒤집어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서 제품의 두께가 30T거든요. 30T만큼 아래쪽으로 내릴 거예요. 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의 정분값 해놓고요. 그래서 깊이는 Z인데요. 평면일 때는 Z예요. 근데 현재 작업 평면이 우측면이거든요. 이럴 때는 Y. 마이너스 두께가 30이에요. 그래서 Y-30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저장해야죠.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탑으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뒤에 T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저장. 자, 가공에 들어가려면 다시 평면으로 바꿔놔야 돼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꿔놓고요.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을 하기 전에 이제 소재를 일반 각재에서 앞에서 작업했던 소재로 바꿔놓을 거예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형태는 사각형에서 파일로 그래서 STL 파일로 저장했거든요. 삼각형 클릭을 하고 그래서 실무 300-T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요. 소재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외곽에서부터 쭉 돌면서 작업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살이 이쪽에 남았습니다. 좀 이쪽에 부분이 여유 2.5 있는 부분을 그거는 계산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작업해서 외곽을 쭉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안 한 게 뭐냐면, 얘를 정면에서, 그래픽 뷰 정면으로서 바라보면, 요거 있죠, 이거. 여기 보면, 바닥에서 먼저 작업할 때, 1차 작업할 때, 바이스가 물려진 부분이 요게요, 요거. 이 부분을 날려줘야지만, 얘가 얼마 돼요? 3CT가 나오겠죠. 요게는, 이론적으로는 얼마야? 그래서 5mm 여유 중에서 0.5 날라갔으면 여기에 이론적으로 4.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3mm, 도피는 1mm, 1.5mm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 작업은 앞에도 있었죠? 1번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요. 페이싱을 먼저 하고 요거 다이나믹 윤곽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14번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싱의 조건은 재료 상단이 링크 파라미터부터 먼저 볼게요. 가공 깊이는 재료고요. 재료 상단이 얼마냐면 이론적으로 4.5예요. 그러면 진입 높이는 4.5보다 조금 높으면 되겠죠? 한 7, 8 정도 할게요. 이속 높이는 10으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4.5로 한 번에 가공을 하면,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을 얘는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2. 세 번의 작업이 될 거예요. 4.5 나누기 횟수 3 하면 1의 깊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정삭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때 정삭 간격은 0.2로 해서 작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 뷰의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페이스 커팅 모의 가공.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먼저 날려줍니다. 여기 왜 다 안 날라갔어? 뻥 뚫려야 되는데. 그래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D로 작업했으면 저기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네. 다이나믹 윤곽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처음 스타트해서 양이 많고 여기서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아까 코너에서 좀 살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경로를 옵셋을 조금 하나 하겠습니다. 스택 간격 1.6만큼 옵셋을 할게요. 그 다음에 척건 길이도 이것도 조금 길게 주겠습니다. 아까 찍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여유있게 20 정도 주고요. 그리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무의 가공. 페이스 커팅 작업이 끝내놓고 그래도 여기 남네. 첫 번째 없어서 조금 더 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다 내려가야 되는데 덜 내려갔어요. 이게 왜 덜 내려갔냐 하면요,
자, 시작이, 아니요. 요게 항삭 작업할 때, 여기 정삭을 안 했나 보다. 상단에서 여기 정삭을 안에 안 넣어줬는 것 같아요. 네. 바깥에, 하단 먼저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작업을 했을 때, 정삭은, 바깥에 정삭은 했어요. 당연히 이곳 정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사각 있죠? 이 사각 정삭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 황삭만 했기 때문에 램프 경사지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 정삭을 빼먹어서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안쪽 정삭. 그래서 하나 빠졌네요. 자, 그러면 얘가 바깥쪽에 있는 도형이고요. 황삭이고요. 일단은 좀 대문자로 할게요. 램프는 안쪽의 황삭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는 이거 경사가공이었죠. 정삭입니다. 정삭에 경사가공이 맞는데 그래서 요거는 경사가공 황삭이고요. 테이퍼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깥의 정삭 정삭 피니스의 F 그 다음 얘는 테이퍼 정삭이었어요. 이건 테이퍼 정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테이퍼 정삭이고요. 방법을 다르게 봤는데요. 또 안쪽 에서 테이퍼의 정삭 근데 이게 이 부분의 정삭은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요게 3번 공정을 복사해서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붙이기는 요게 작업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 테이퍼 정삭 이 안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요거를 안쪽 정삭으로 바꿀 거예요. 안쪽에서 정삭으로 바꾸겠습니다. F. 그래서 정삭용 공구 3번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서 회전수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를 쓸 필요 없습니다. 척벽에 0.2니까 가공 여유는 제로. 보정은 해서 중복 보정을 하겠습니다. 진입 복귀는 직선만 쓰면 공간이 좁아서 실패나요. 그래서 진입점 사용을 하고요. 직선은 제로로 하고 원호 반경은 그래서 50%도 큰가?
원호 반경은 한 2R로 줘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도형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 점 체인에 원점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 체인이 위로 가게끔 순서를 바꾸고 재생성.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스텝에 S 평면으로 놔두고요. 그래서 S 직선에 작업을 하는데 원호는 실패가 나네요.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원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값이 있긴 한데 여기서 작은 공간에 여기서 R값이 ER이 못 만들어지면 이게 실패가 나서 이게 아예 툴이 안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좁습니다. 원호로. 그래서 닫힌 요소 중간점에서 진입복귀를 해보고요. 이 코너에서 R값이 생기고 공구 반경 맞고 없을 때면 여기서 실패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툴이 대각선 나오고 이렇게 쭉 사각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재생성.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텝 S 하니까 직선, 대각선 누르고 원호로 접근하고 그 다음 외곽 돌고 원호로 빠져나갑니다. 이 코너에서는 실패됐는데 이 라인의 중간점에서는 원호가 만들어져요. 이럴 때는 요게 이 부분, 이론적으로 원호 시작되고 만나는 이 부분에서 줄이 생겨요. 공구의 공차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확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사계. 오버랩 1mm 정도 확장을 하면 재생성에서 빠져나갈 때 직선 원호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서부터 원호로 빠졌는데 스텝 S 1mm 직선 나간 다음에 원호로 해서 빠져나와요. 이게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면 돼요. 이렇게 확장, 오버랩을 시켜서. 참고로 여기에 빠져 있었네요. 근데 굳이 이거는 다시 해서 모의 가공한 다음에 STL로 다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형상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공정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빠진 공정을 추가로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모의 가공할 때 결과만 보더라도 그 공정이 빠지지 없을 때는 자, 앞에 공정을 이제 빠뜨려가지고 이 부분이 덜 가공이 됐는데 근데 정삭을 추가해주면 안쪽 정삭 추가해주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된다. 여기 R값이 3R이죠. 88로 정삭을 안쪽을 하면 여기에 3R이 안 된다. 잔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여기는 공구를 다른 걸로 써야 되겠다. 여기는 정삭해도 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덜 깎기 부분도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에선 3R은 못 만들죠. 8파이 정삭으로 하면 4R이니까 살때 끝에 덜 나오네요. 공구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기는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공구를 작은 거로 할 거예요. 3R이니까 5파이 공구로 할 겁니다, 5파이. 자, 5파이 공구로 하면 날장이 여기에 30mm가 안 나옵니다. 일반 공구에서는. 자, 볼게요. 엔드밀. 날경
5파이를 보면 날장은 이렇게 15mm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30이에요. 5파이는 15mm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저게 정삭을 할 때는 그래서 테이퍼 정삭 다음에다 해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롱앤드밀은 해서 롱앤드밀이 있거든요. 롱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볼게요. 자, 롱앤드밀 들어가서 5파이는 날장이 얼마큼이요? 25mm예요. 롱을 쓰더라도.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롱앤드밀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삭은 테이퍼 정삭을 끝낸 다음에 요거 테이퍼 정삭을 끝난 다음에 요걸 돌리면 그래서 공구가 날장이 여기서 테이퍼 져서 깎인 거 있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안 나와요. 날장이 안 나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게 정삭은 이게 정삭 있죠. 2D 정삭인 안쪽의 정삭은 여기에 보면 테이퍼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여기 정삭 테이퍼 가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 정삭 뒤에다가 해놓는 게 좋아요. 안쪽 정삭은.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충돌이 발생이 안 되겠죠. 날장이 안 나와도.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 3알이 되려면 공구가 88을 쓰면 3알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용 공구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엔드밀 다음에 날경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날장이 절삭 길이가 25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샹크 지름이 얼마냐면요. 얘가 자루가 8이었어요. 8.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루경이 8이었습니다. 날장 25고요. 그러면 얘는 중간에 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 이래서 목이 작은 공구를 선택하면 나올 거예요. 두 날에 이미지가 다른 메이커로 가볼까요? 메이커에 따라서 이렇게 목이 있는 거 날경이 작을 때 목이 있는 경우 이렇게 테이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테이퍼 각도는 15도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숄더 높이가 25, 날 길이가 25니까 여기는 한 35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목이 30 할게요.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5m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는 여기는 테이퍼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 다음에 링크 됐고 그리고 나서 일단 재생성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만 경로 확인만 볼게요. 요 끝에 라인까지 가는지 볼게요. 스텝에 S 조금만 검정 표시 요거는 홀더가 표시가 돼서 그리고요. 공구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에 이 라인 있는 데까지 전체 가공이 되죠. 그리고 홀더는 안 보이게끔 저 이거 자루 때문에 크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요 끝에까지 딱 맞게 다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빠진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수정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저장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추가로 저장을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공정에서 해놨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 조금 넘었네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